건물주 이름이 적힌 칸에 낯선 이름이 있었거든요. 최서현. 잠깐, 이 이름이 우리 며느리 이름 아닌가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올해 68이 되었죠.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어요. 아이들에게 성실함을 가르치며 저 자신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영호 씨는 저보다 3살 위에요. 은행에서 평생 일했죠. 겉으로는 자상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체면을 많이 따지는 분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순아,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자.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는 다세대 주택을 사서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마지막 투자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당신도 더는 아끼지 말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해. 이 집은 당신이 평생 고생한 대가야 라고 남편이 말했죠.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남편이 이런 배려를 해준 적이 있었나 싶어요. 나이 들어서야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보러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깔끔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3개 층에 각각 임대를 주면 꽤 괜찮은 수입이 나올 것 같았어요. 어때, 정순아? 마음에 들어?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좋긴 한데 가격이. 사실 전 재산을 털어야 하는 큰 결정이었거든요. 영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잖아. 이런 거야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계약 과정은 모두 남편이 처리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이나 금융 쪽은 잘 몰라서 영호 씨를 믿고 맡겼죠. 서류 작업은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고 했거든요. 돈은 우리 공동명의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제가 교사 시절 모은 돈과 남편의 퇴직금을 합쳐서 마련한 거였어요. 마침내 우리도 건물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고생 끝났다, 정순아. 이제부터는 정말 편하게 살자.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전세로 살다가 드디어 우리 건물을 갖게 된 거니까요. 첫 번째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매월 일정한 수입이 생긴다는 안정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죠.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나도 이제 건물주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평생 남편 뒤에서 살림만 하던 제가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에서 관리사무소 공지문을 뽑았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며 펼쳤는데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건물주 이름이 적힌 칸에 낯선 이름이 있었거든요. 최서현. 잠깐, 이 이름이 우리 며느리 이름 아닌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최서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도 남편 이름도 아닌 며느리 이름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거야. 실수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잘못 적은 걸 거라고 애써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며느리 이름이 맞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영호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좀 봐. 관리사무소에서 온 건데 건물주 이름이 서현이로 되어 있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더라고요. 아, 그거? 영호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러고는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서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남편은 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뒤척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을 계속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왜 서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우리 돈으로 산 건데. 하지만 영호 씨는 계속 얼버무리기만 했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복잡한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내 돈이 들어간 일인데 왜 숨기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결국 제가 폭발했습니다. 당장 말해요. 내가 바보예요. 우리 돈으로 산 집이 왜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나왔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털어놓더라고요. 서현이 앞으로 해놨어. 어차피 나중에 아들 부부 줄 거잖아. 괜히 세금만 더 내지 말고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 돈인데 내 이름은 왜 없어요? 적어도 공동 명의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모은 제 돈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남편이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세금 절약하려고 그런 건데 고마워해야지. 왜 화를 내? 이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한 가족이면 왜 내 동의도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 낸 적이 없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호 씨는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서럽더라고요. 평생 교사로 일하며 번 돈인데 여자라서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취급하니까 억울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부부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며느리 서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라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줄까 싶었어요.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서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집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현 씨의 대답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편하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말을 잇자 서현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책임감 가지고 잘 관리할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가족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 순간 더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며느리도 이 상황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소심하게 구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서현아,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더 말하려고 했지만 서현 씨가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아기 보느라 바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오히려 더 상처받은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까지도 남편 편이라는 걸 확인한 거니까요. 그날부터 집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남편과도 며느리와도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로움과 억울함이 더 커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자문자답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서 더 답답했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날이 되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돈은 서현 씨 계좌로 직접 들어갔거든요. 제가 받는 건 남편이 건네주는 생활비뿐이었습니다. 이번 달 집세 들어왔어. 이거 쓰고. 영호 씨가 용돈 주듯이 돈을 건넸어요. 제 돈으로 산 집에서 나오는 수입인데 마치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정순아, 건물주 된 거 어때? 좋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응, 좋아. 매달 일정하게 수입이 들어와서 안정적이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도 없는 건물이고 제가 받는 건 용돈 수준인데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친구 미경 씨가 말했어요. 우리도 건물 하나 사서 임대 사업 해볼까 해. 너처럼 성공한 케이스 보니까 용기가 나더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찔렸습니다. 성공한 케이스라고요? 저는 성공한 게 아니라 속은 거였는데. 하지만 친구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얼굴에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건물주가 되면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우울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여보, 제 이름도 공동명의로 올려주면 안 돼요? 하지만 영호 씨는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너무 서러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무력해질 줄은 몰랐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폭발했습니다. 이건 내 돈이 들어간 내 집이에요. 당장 내 이름을 올려주세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 낸 적이 없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화를 내며 맞섰습니다. 뭐가 내 집이야? 다 가족 돈이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거야? 이기적이라는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이기적인 건 당신이에요. 내 동의도 없이 며느리 명의로 해놓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내 돈인데 왜 내 이름은 없어요? 그때 아들이 나타났어요. 엄마, 아버지, 왜 이래요? 이웃 다 들어요. 창피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가족 재산인데 누구 명의든 상관없잖아요. 아들까지도 남편 편이었습니다. 상관없다고. 내가 평생 번 돈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은 다 공모해서 나만 속인 거야. 억울함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공모라니. 이 집안을 생각해서 한 일이야.
괜히 가정 문제 키우지 마. 가정 문제를 키운다고요?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다니. 아들도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괜히 이런 일로 가족끼리 싸우지 마세요. 가족끼리 싸우지 말라고요? 그럼 제가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날 밤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서로 소리 지르고 문 쾅쾅 닫고.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결국 남편이 무너졌어요. 어느 날 저녁 영호 씨가 소파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평생 울지 않던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은행 다닐 때. 영호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친구 남편들은 다 건물 주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나만 가진 게 없었어. 그게 평생 한이었단 말이야.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제 이름을 빼는 이유가 되나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내 이름으로 물려준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게. 당신이 평생 번 돈, 그걸로 내 자존심 좀 세우고 싶었다고. 남편의 고백을 듣는 순간 더 큰 절망감이 들었어요. 결국 제 돈으로 남편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남편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순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초라했어.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다들 자식들한테 뭘 해줬다고 자랑하는데 난 할 말이 없었어. 저는 남편의 울부짖음을 보면서도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의 한이 이해는 되지만 그 속에서 제 존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뼈아팠거든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돈으로 당신 자존심을 세워주는 도구인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제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이에요. 남편에게 저는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남편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 동안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은 결국 남편의 체면과 며느리의 재산 증식에 쓰였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며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간들, 매달 적금 넣으며 꿈꿔왔던 노후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게 너무 허탈했어요. 선생님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제가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속았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성실함과 정직함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건물주 된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을 더는 들을 수 없었거든요. 거짓말하는 것도 지쳤고 진실을 말하기도 창피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며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생기 없는 얼굴, 깊어진 주름. 이게 건물주가 된 사람의 모습인가 싶어서 씁쓸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사과하러 왔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신뢰가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기에는 너무 지쳤고 가족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창가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밖에서는 젊은 부부가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들도 나중에 이런 일을 겪게 될까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혼자가 된 기분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이 들어 배운 쓰라린 교훈이네요.